요새 유튜브 보면 이 스킨 부스터를 종류별로 나열해두고 S급, A급, B급 이렇게 등급을 매기잖아요. 자, 이거 절대 믿으면 안 되는 게 제가 이 피부 상태에 따라서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이 딱딱딱 정리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피부왕 정윤입니다. 요즘은 말 그대로 스킨 부스터의 전성 시대입니다. 자연스럽게 피부를 좋아지게 만드는 시술이 피부 미용 시장의 트렌드가 되면서 그 중심에 바로 스킨 부스터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자, 문제는 종류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선택지가 다양하다 보니 무엇이 내 피부에 적합할지 헷갈리기 쉬운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가장 유명한 스킨 부스터 3가지, 리쥬란, 주베룩, 리투오를 중심으로 내 피부에는 어떤 스킨 부스터가 적합한지 의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스킨 부스터는 종류마다 이 피부에 작용하는 방식과 기대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시술이 더 좋다고 단순 비교하기보다 이 성분과 작용 원리를 이해하고 피부 상태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쥬란, 스킨 부스터의 원조격인 리쥬란의 주성분은 폴리뉴클레오타이드로 이는 DNA를 잘게 나눈 조각입니다. 연어 유래 성분이라 연어 주사와 혼동되기도 하는데 두 가지 모두 DNA 조각이라 작용 기능은 유사하지만 PN의 분자 크기가 더 커 작용 시간과 분해 속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리쥬란이 피부에 주입되면 조직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을 완화하며 섬유화 세포를 활성화하여 손상된 진피 환경을 회복시키는데요. 그래서 임상적으로는 민감성 피부, 피부 장벽이 손상된 피부, 그리고 건조하거나 염증이 동반된 피부처럼 피부의 컨디션 자체가 떨어진 경우 우선 고려됩니다. 주베룩의 주성분은 PDLLA라 불리는 젖산 중합체인데요. 체내에서 서서히 분해되면서 섬유화 세포를 자극하고 콜라겐 생성을 유도합니다. 노화의 가장 대표적인 변화가 콜라겐 감소이기 때문에 임상에서는 거친 피부결, 큰 모공, 자글자글한 잔주름처럼 이 콜라겐이 부족한 상황에서 콜라겐 보강을 목적으로 주베룩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입자가 더 큰 주베룩 볼륨은 피하지방층에 주입해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고 지방세포를 자극하여 꺼진 부위의 볼륨 회복을 돕는 데 사용됩니다. 즉, 노화로 인한 구조 변화에 직접 대응하는 안티에이징 스킨 부스터라고 이해할 수 있죠. 다만 주베룩은 주입 깊이, 희석 비율, 입자의 분산 정도, 시술 후 마사지 여부 등에 따라 결과 편차가 크고 작용 기전상 결절 위험이나 과교정 가능성이 있어 일부 환자들은 꺼리기도 하는데요. 자, 그래서 유독 시술자의 숙련도가 상당히 중요한 시술이기도 합니다. 리투오는 최근 등장한 5세대 스킨 부스터로 기존 제품과 작용 방식이 달라 상당히 각광받고 있는데요. 주 성분은 HADM이라는 무세포 동종 진피로 쉽게 말해 사람 진피에서 세포를 제거하고 세포 외 기질 구조만 남긴 물질입니다. 여기에는 콜라겐뿐 아니라 엘라스틴, 프로테오글리칸 등 여러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어 노화로 소실되는 피부 기질 성분을 즉각적으로 총체적으로 보완하는 개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원래 HADM은 재건 수술이나 상처 치료에 사용되던 재료로 체내에서 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지지구조 역할을 하는데요. 여러 연구들에서 혈관 생성을 촉진하고 조직 재생 및 콜라겐 생성을 증가시킨다는 결과가 보고되어 있지만 아직까지는 피부 미용 목적으로는 완전히 입증된 것은 아니며 현재 임상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 전입니다. 현재 스킨 부스터로서 사용된 기간이 1년 남짓뿐이기 때문에 효과와 안전성 측면에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검증이 필요한 단계라 볼 수 있죠. 정리하자면 리쥬란은 피부 회복, 주베룩은 콜라겐 생성, 리투오는 구조 보강 중심의 스킨 부스터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피부 상태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이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 콜라겐 감소와 볼륨 소실로 피부가 헬쑥해 보이고 깊은 주름이 생기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 단순 피부결 개선 시술보다는 이 콜라겐 생성과 볼륨 회복을 동시에 노리는 시술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좋겠죠. 그런 관점에서 1순위로는 주베룩 볼륨 같은 콜라겐 부스터 계열을 추천하고 싶은데요. 특히 팔자주름, 마리오넷 주름, 입가 주름과 같이 전반적인 꺼짐에 의한 주름이 보인다면 일반 주베룩보다 주베룩 볼륨처럼 볼륨 보강 효과까지 기대할 수
수 있는 시술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그 정도가 매우 심하다면 더 효과가 강력한 스컬트라를 고려할 수도 있죠. 자, 원래 이러한 시술들은 캐뉼라를 사용해 피하 지방층 또는 그 아래 깊은 층에 주입하는데요. 시술 방식에 따라서는 볼륨 회복 외에도 콜라겐이 생성되면서 피부결이 좋아지는 부수적 효과도 얻을 수 있죠. 자, 만약 희석을 많이 하고 주입층을 최대한 얕게 조절하면 볼륨 효과보다도 잔주름 개선 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이 부위에 따라서는 시술이 쉽지 않고 원치 않는 볼륨 증가나 결절 위험이 있을 수 있어 이 시술자의 경험과 판단이 중요합니다. 이 상황에 따라서는 층별로 나눠 깊은 주름과 꺼짐은 주베록 볼륨과 스컬트라로, 이 표면의 잔주름은 주베록으로 접근하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이 순위는 리투어입니다. 잔주름과 모공이 두드러지고 피부결이 거칠어졌다면 이 진피 구조를 보강하는 리투어 역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표면의 텍스처 개선 외에 깊은 주름이나 심한 꺼짐을 교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볼륨이 꺼진 부위에 리투어를 많이 주입해 일시적으로 좋아진 모습을 마치 리투어의 본질적 효과인 양 과장해서 홍보하는 병원들도 있는데요. 자, 이러한 변화는 대부분 1, 2주 내로 사라지고요. 자, 일부에서는 조직 반응이나 지지 효과 때문에 이 장기적인 볼륨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기도 하지만, 자, 이런 효과는 현재까지 명확히 입증된 기전이 아니라 이 가설 수준으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자, 또한 이 리투어 단독 시술이 아닌 히알루론산 필러를 섞어 이 볼륨을 개선한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리투어 전후 사진을 볼 때는 비판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3순위 시술은 리쥬란입니다. 리쥬란 역시 섬유화 세포를 자극해 콜라겐 생성을 돕지만 이 앞선 두 시술에 비해서는 콜라겐 생성 정도나 보강 효과는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 볼륨 형성 효과도 없어 깊은 주름 교정에는 큰 효과를 보기 어렵죠. 다만 깊은 주름과 함께 건조로 인한 잔주름이 도드라진 경우에는 이 주베록 볼륨이나 스컬트라와 리쥬란을 함께 병행하는 방식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평소 피부가 쉽게 예민해지고 붉어지며 속건조까지 있다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이 피부를 자극하는 시술이 아니라 이 피부 상태를 안정시키는 치료입니다. 자, 이런 피부는 이 작은 자극에도 쉽게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성분과 작용 방식이 부드러운 시술부터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 관점에서 1순위 시술로는 리쥬란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PN 또는 PDRN은 2A 리셉터를 통한 항염 작용으로 피부 염증을 완화하고 조직 회복을 돕는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잘 밝혀져 있습니다. 실제로 성인 아토피 환자에서 3주 간격 3회 시술을 진행한 결과 홍조 지표가 개선되고 피부 장벽 기능이 향상되면서 피부의 수분 소실이 감소하였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다만 단점도 있는데요. 시술 시 통증이 꽤 심한 편이고 미세 바늘로 피부를 찌르는 과정 자체가 피부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수준의 민감성 피부라면 리쥬란이 효과적이지만 이 바늘 자극에도 쉽게 뒤집히는 초민감성 피부에서는 오히려 리쥬란을 받고 나서 피부 상태가 나빠지는 경우가 종종 존재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인데요. 자, 이처럼 민감한 정도에 따라 피부 반응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술 전 피부 상태 평가가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필요하다면 약물 치료나 피부 장벽 회복을 위한 스킨케어를 함께 병행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PRP, 자가 엑소점, 줄기세포 계열의 스킨 부스터 치료를 먼저 고려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이 순위로는 리투어를 꼽고 싶습니다. 사실 리투어는 피부 장벽을 직접 강화하는 성분은 아니기 때문에 시술 직후에 홍조나 피부 민감도가 바로 좋아지기는 어려운데요. 하지만 피부의 표피와 진피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리투어로 인해 전반적인 진피 환경이 좋아지면 장기적으로 피부 안정성이 개선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레이저나 필링을 오래 반복하여 피부가 예민해졌거나 노화로 인해 진피가 얇아지고 혈관이 비쳐 보이는 피부에서는 리투어를 추천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홍조나 주사 피부염 환자에서 리투어의 사용 경험이 점점 늘어나는 중이며 일부에서는 좋은 반응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충분한 연구 데이터는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순위는 주베록입니다. 주베록은 작용 방식상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는 과정에서 미세 염증 반응이 일부 발생하기 때문에 피부 리모델링에는 효과적이지만 홍조가 심하거나 피부가 민감한 상태에서는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피부가 많이 민감해진 상태라면 주베록 시술을 추천하지는 않고요. 다만 어느 정도 피부가 안정화된 이후에 후속 단계 시술로서 이 피부 리모델링을 통한 장기적인 피부 상태 개선 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피부결이 거칠다는 말은 단순히 한 가지 문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화로 콜라겐이 줄어 잔주름이 많아져도 모공이나 흉터로 인해 표면이 울퉁불퉁해도 수분 부족으로 피부가 건조해도 피부 표면이 매끄럽지 않게 느껴지는데요. 이처럼 피부결 문제는 단일 원인이 아니라 복합적인 구조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다양한 스킨 부스터 시술이 동시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시술만을 선택해야 한다면 여러 요소들을 함께 조절할 수 있는 치료를 우선 고려하는 것이 맞겠죠. 그런 관점에서 1순위 시술로는 리투오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리투오는 진피층의 구조 성분을 즉각적으로 보강하기 때문에 2주 이내로 빠르게 피부 밀도와 탄성이 증가하면서 피부 질감이 좋아지고요. 구조가 탄탄해지면서 윤기나 빛 반사 또한 개선되는 효과를 함께 얻을 수 있죠. 현재 결과 분석 중인 리투오 임상 연구에서도 히알루론산 단독 시술에 비해 리투오를 함께 사용했을 때 피부 텍스처가 얼마나 더 좋아지는지를 평가하고 있어 이 시술의 주요 기대 효과가 피부결 개선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단 리투오는 어느 층에 주입하느냐에 따라서 체감 효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 캐뉼라로 피하지방층에 주입하면 다운타임은 적지만 질감의 변화가 적을 수 있고요. 손주사 또는 인젝터를 활용하여 진피층에 주입하면 피부결 개선 효과는 크지만 엠보 현상 때문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리투오의 엠보 현상은 결절과 달리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지만 한 달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있어 충분히 희석하여 한 부위에 소량씩 주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순위로는 주베룩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주베룩 역시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는 시술이므로 이 피부 탄력 개선, 잔주름 감소, 모공 개선에 도움이 되는데요. 다만 한 번의 시술로는 효과가 크지 않으며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장기간 반복 시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반복 횟수가 많아질수록 결절 발생의 위험도 증가할 수 있고 눈밑과 같이 피부가 얇은 부위에서는 시술이 어려운 점도 있어 우선순위는 2위로 둘 수 있겠네요. 3순위로는 리쥬란입니다. 리쥬란은 피부 재생 신호를 촉진하고 염증 완화를 통해 피부 손상을 예방하거나 회복하는 역할에 가깝습니다. 구조 자체를 보강하는 능력은 리투오나 주베룩보다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피부 건조로 인해 피부결이 거칠어지거나 반복되는 자극으로 피부가 예민해지면서 텍스처가 나빠지는 경우에는 오히려 다른 시술보다 리쥬란을 먼저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리쥬란, 주베룩, 리투오까지 이 각각의 시술을 언제 어떤 상황에서 받아야 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스킨 부스터는 모두 종류도 다르고 피부에 작용하는 방식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 단순하게 S급, A급, B급 이렇게 등급을 매길 수는 없습니다. 그보다는 피부 상태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현재 내 피부 상태에 가장 적절한 스킨 부스터가 무엇인지 고민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지금까지 피부왕 정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